포스테코글루 감독, 손흥민 덕분에 신념 되찾았다. 플러스 그를 위해 전술 수정, 뉴캐슬전 기자회견 풀버전 해설.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이하 한국 시각, 오전 1시 반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한 골 2도움에 힘입어 4에서 1승리했다. 리그 5경기 동안 이어졌던 무승, 1무 4패도 끊었다.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91분을 뛰는 동안 한 골 2도움을 적립하며 팀의 무승 탈출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함께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반 26분 왼쪽에서 키어런 트리피어를 제치고 드리블해 뉴캐슬 페널티 박스 안 왼쪽에서 문전으로 낮게 크로스를 보냈다. 침투한 토트넘 측면 수비수 데스티니 우도기가 왼발로 밀어넣으며 1에서 0 리드를 가져왔다. 손흥민의 리그 3호 도움. 손흥민의 왼발이 또 한 번 불을 뿜었다. 전반 38분 오른쪽에서 긴 패스를 트리피어가 머리로 걷어낸다는 것이 손흥민에게 흘렀고, 손흥민이 다시 한번 왼쪽에서 트리피어를 제치고 들어가 왼발 컷백 패스를 내준 것을 히샬리송이 왼발로 마무리하며 토트넘의 2에서 0 리드를 선사했다. 리그 3, 4호 도움을 전반전에 올린 손흥민이었다. 토트넘은 후반전에 히샬리송의 멀티골로 승리를 향해 갔다. 후반 15분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뒤에서 보낸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뉴캐슬 문전에서 왼발로 컨트롤한다는 것이 살짝 흘렀다. 하지만 오히려 이 터치가 상대 골키퍼 마틴 두브라브카에게 혼선을 줬고, 히샬리송이 그 틈을 타 골키퍼 다리 사이로 왼발 슈팅을 깔아차며 3에서 0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뉴캐슬 박스 안에서 두브라브카 골키퍼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후반 40분 직접 키커로 나서 오른발로 왼쪽 아래 구석에 꽂아 넣으며 4에서 0을 만들었다. 리그 10호 골로 8시즌 연속 EPL 두 자리 득점을 올렸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손흥민이 교체 아웃된 틈을 타 뉴캐슬 조엘링턴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토트넘이 리드를 지키며 5경기 동안 리그 무승을 끊고 달콤한 승점 3점을 얻었다.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진 토트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가장 먼저 손흥민을 칭찬했다. 그는 선수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최고였다. 다른 동료들에게 골을 떠먹여주더라 라며 손흥민에게 극찬을 했다. 이어 토트넘은 훨씬 나아졌고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다시 돌아온 것도 도움이 됐다. 가차없는 EPL에서 계속 힘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 손흥민 윙으로 돌린 이유. 최고의 피니셔이기 때문.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 열었다. 1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가 끝나고 이에 대해 지난 몇 주를 복귀한 결과 라고 답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개막 이후 줄곧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었던 손흥민을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했다. 대신 선발 명단에 복귀한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날개로 출전했다. 제임스 매디슨이 빠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엔 데얀 쿨루셉스키와 지오바니 로셀소를 번갈아 썼는데 이날 경기에선 쿨루셉스키를 선택했다. 공격진 축인 손흥민을 측면으로 옮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감한 선택은 완벽하게 적중했다. 손흥민은 뉴캐슬 오른쪽 측면을 지배하며 한 골과 도움 2개를 더해 토트넘 승리에 앞장섰다. 히샬리송 역시 멀티골로 팀 승리에 힘을 더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은 건강하고 손흥민과 함께했을 땐 가운데에서 뛰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경기를 봤을 때 우리 득점 기회 대부분은 윙어들에게 넘어갔다.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피니셔였고 그를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또 히샬리송에 대해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초에도 우리 팀에 중요했지만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 내 생각엔 그가 움직임에 제약을 받았던 것 같다. 우린 경기 상황 때문에 가끔 히샬리송을 넓은 위치에서 뛰게 하게 됐다. 그가 돌아온 이후 그는 신체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정신적으로도 부상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이어 오늘 2골을 넣은 것도 대단하지만 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속도, 에너지, 피지컬이 중요했다. 고 치켜세웠다. 후반 83분 페널티킥으로 팀 4번째 골을 넣은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페널티킥 질문에 케인을 다시 불러올까? 라고 농담하며 항상 연습했다. 심지어 케인이 있을 때도 그랬다. 케인에게 배웠다. 더 많은 페널티킥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고 웃었다. 또 손흥민의 이날 도움 2개는 모두 측면 수비수와 1대1 기회를 이기고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상대가 모두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키어런 트리피어였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은 나에겐 손흥민이 경기 최우수 선수다. 키어런 트리피어를 제치고 어시스트 2개를 올렸다. 트리피어는 정말 좋은 수비수이지만 오늘 악몽을 꾸고 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자격이 있다. 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트리피어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고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서로 대결할 땐 친구가 없다. 트리피어는 놀라운 수비수다. 팀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토트넘은 개막 10경기에서 8승 2무로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선두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11라운드 첼시전 이후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과 징계로 빠지게 되면서 급격히 흔들렸다. 울버햄턴, 에스턴 빌라전까지 3연패에 당했고 맨체스터 시티전 3에서 3무승부에 이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1에서 2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날 승리로 승점을 30점으로 쌓아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차이를 3점으로 벌렸다. 주요 통계 사이트들은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치켜세웠다.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9.5점을 매겼다. 출전 선수 중 평점이 2번째로 높은 히샬리송 8.8점을 압도한다. 풋몹 역시 손흥민에게 출전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9.4점을 책정했다. 3. 단독 서울행 임박 김기동. 발빠르게 움직인 포항은 박태하 기술위원장 선임. 11일 이적 시장에 능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동 포항 감독이 FC 서울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새 사령탑을 구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포항은 박태하 위원장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기동 감독은 2019년 4월 포항 사령탑에 부임해 변화무쌍한 용병술과 유연함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 김 감독이 부임한 뒤 포항은 리그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에서 준우승한 2021 시즌 9위를 제외하면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른바 기동매직이라 불렸다. 특히 주축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고 적재적소의 선수 포지션 변화 등을 통해 성과를 냈다. 그리고 올 시즌 정점을 찍었다. 포항은 저예산에도 리그 2위를 달성했고 10년 만에 대한축구협회 FA 컵 우승을 달성했다. 여기에 ACL 조별리그에서도 5승 1무로 승승장구하며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자연스럽게 김 감독의 가치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 중국 다수 클럽에서도 김 감독을 향해 관심을 품었다. 포항도 김 감독의 이동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다. 선택은 박태하 위원장이었다. 박 위원장은 현역 시절 포항제철 때부터 10년간 포항에 몸담았다. 포항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다.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포항 코치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옌벤 푸더, 중국 위 감독을 맡았다. 지난 시즌 포항의 주장 김승대가 당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장을 역임하며 행정가의 길을 걸어왔다. 그랬던 그가 다시 지도자로의 복귀를 선택하게 됐다.
K리그 감독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포항은 내년 2월 ACL 16강을 치러야 한다. 포항이 지난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만큼 중책을 맡게 된 박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4. 대머리야. 바란을 써라. 맨유 팬들. 텐하흐 향해 불만 폭발. 영국 매체 트리뷴화는 11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루크 쇼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하는 에릭 텐하흐 감독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라고 전했다. 한 팬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대머리 텐하흐 감독은 바란을 기용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맨유는 이번 시즌 수비진에 많은 변화가 있다. 먼저 지난 시즌까지 주전 중앙 수비수로 활약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장기 부상을 당했다. 이에 텐하흐 감독이 라파엘 바란의 파트너로 누굴 지목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바란은 맨유의 또 다른 주전 중앙 수비수로 2011년부터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UCL 우승만 4번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가대표로 국제축구연맹 FIFA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맨유 이적을 선택했다. 이적 후 이전과 다름없는 준수한 수비력을 증명했지만 잦은 부상에 발목 잡혔다. 그리고 이번 시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다. 맨유의 주전에서 밀린 것이다. 현재 바란은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텐하흐 감독은 해리 맥과이어와 함께 쇼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 중이다. 쇼는 애초 맨유의 주전 레프트백이다. 유사시에는 중앙 수비수 역할도 맡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텐하흐 감독은 바란이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외면 중이다. 쇼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할 정도다. 자연스레 텐하흐 감독과 바란은 불화설을 낳고 있다. 바란에 대한 외면은 팬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맨유는 지난 10일에 있었던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본머스에 0에서 3완패를 당했다. 충격을 먹은 맨유 팬들은 텐하흐 감독은 쇼를 원래 포지션인 레프트백으로 기용해야 하며 바란을 출전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